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이번 주만큼은 빨간불이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남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양대증시 빨간불을 켜긴 했습니다만 약간의 상승에 불과했고요. 거래대금은 좀 쏠려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가 시장의 선택을 받은 세 가지 키워드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그룹주, 화요일에는 한화그룹주가 갈까요? 불꽃 같은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주 오늘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스탈의 지분을 인수를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오스탈 지분 확보에 대해서는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작년에 시도를 했다가 이 지분에 대해서 좀 꺾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재수로서 기회를 다시 한번 포착을 하고 있는데 오스탈 지분 확보를 통해서 미국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글로벌 방산 그리고 조선으로서의 입지를 명확하게 다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방산 종목들 늘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한화그룹주는 확실히 다른 행보를 보여줬는데요. 그중에서도 한화엔진이 13%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급이 조선 쪽으로 확산이 되게 되면서 오후장에 조선 종목들의 확산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조선과 다르게 방산 종목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어제와는 달랐다라고 볼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항공우주 오늘 10%가 넘는 눌림세가 나왔는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이 시간 체크해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광 관련된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미국의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할 예정이고 이에 대한 내용이 좀 논의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관광 관련된 종목들 강한 슈팅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도 동양철관이 오늘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동양철관을 비롯해서 관광 관련된 종목들로 매수세가 확 휩쓸리면서 오늘 약간의 좀 해프닝이 있었죠. 거래소가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들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은 건가 이 시간 풀어보도록 하죠.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정말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의료 AI 종목들도 정말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GTC 2025에 대한 기대감도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CES 2025를 앞두고 한 차례 급한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은 그 모든 모습을 사라진 채 자취를 거의 감추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담아봐도 좋을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수익 봉투 풀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멘토님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브리핑부터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그 미국 증시 상승 영향으로 우리도 출발은 좋았어요. 출발은 좋았는데 사실 이어가지 못하고 삼성전자도 오후장이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도 좀 방향성을 잡지는 좀 못하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시장에서 어쨌든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어요. 그래도 이제 어떤 이게 뭐 경기 침체를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측면의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어떤 충격으로 다가오진 않고 오히려 부담스러운 일정이 조금 소화됐다라는 측면으로 조금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관세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경기에 대한 걱정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반영될 만큼 반영됐다. 다만 이제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나왔었던 내용들은 이미 다 소화가 됐다라고 조금 보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어떤 이런 지표 발표라든지 대기되어 있는 일정이 지나가게 되면 오히려 해소되었다라는 측면으로 좀 긍정적이게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연준에서 5월에 양적 긴축에 대한 종료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 시장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장의 상승 요인으로 또 발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저항대에 와 있다라는 네. 점이 살짝 부담이고요. 다만 또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코스피 시장을 봐도 알겠지만 외국인들이 이거래 연속으로 또 대량 순매수를 한 부분은 또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또 시장에 어떤 신규 예탁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오히려 좀 감소된 부분들은 수급이 조금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이 타이트해지게 되고 신규 자금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특정 업종에 대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 업종에 대한 매수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고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뉴스를 쫓아다니는 식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세게 물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타이트한 시장은 항상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앞에 대기되어 있는 일정들 때문에 조금 시장이 조금 신중론이 커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21일이 되면은 FOMC 회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5월에 양적 긴축 종료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점, 이거를 또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26일이 되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입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조금 경계감을 키울 수 있겠죠. 그리고 아직 미정이지만 헌재 판결도 네.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일정들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도 좀 이제 거의 이제 저항선에 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신중론이 커질 가능성은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저는 상승할 가능성을 높게 보는데 다만 여기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입을 좀 주목해야 된다. 좀 시장을 조금 올라가라고 냅두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관세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면 또 출렁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리지만 좀 단기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좀 단기적인 부분에만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급 쫓아가지 말고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미리 선점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방법, 오늘도 제가 스마트 머니 기법 잠시 후에 강의 드릴 거예요. 미리 선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법이니까 잠시 후에 잘 배워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법으로 선별해낸 공략주도 방송 말미에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른 대응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저희 모든 투자자분들이 주식창만 계속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스마트 머니 기법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늘 강조해 주시니까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2128-8566번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수익 봉투부터 바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한화 그룹주입니다. 불꽃 같은 슈팅 하면 이제는 한화가 테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한화가 붙으면 안 가는 게 이상한 것 같다라는 생각조차 듭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거래대금이 한화 쪽으로 싹 쏠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그 오늘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호주의 이제 방산, 네. 또 조선업체인 오스타를 인수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지분의 9.9%를 9.91%죠. 장외 매수로 취득을 했다라고 하고요. 규모가 1,687억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 19.9%의 인수에 대한 부분도 승인을 해달라고 또 신청을 했습니다. 오스탈 같은 경우는 이제 군수 지원함을 건조하는 그런 이제 주요 공급 업체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중요한 이제 방위 산업체에 대한 어떤 시장을 좀 확대하는 데 있어서 하나 이제 그룹주의 어떤 강력한 한 수가 될 거다라고 보는 거고, 미국 쪽에 대한 매출이 80%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을 조금 견인하고 노리고 이런 인수 절차를 거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첨단 해군 함정을 이제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네. 이제 국가가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본과 한국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조금 파트너십에 참여해 줄 것을 미국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조선업체 방산 모두 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물론 이제 하나그룹주들을 다 놓고 봤었을 때 조금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저는 장기적으로 뷰는 좋게 봅니다. 네. 다만 이 하나그룹주들 대표적으로 5종목 있죠. 이게 이제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상승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100%가 넘어가거든요. 맞습니다. 너무 과열이에요.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뭐 YOY 기준 실적을 보면 더 올라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룹주 차원에서의 모멘텀 이슈도 워낙 셌고, 그 덕에 주가도 단기적으로 또 너무 많이 오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낙관적으로 조금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낙관적으로 보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오히려 조금 월말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은 타깃이 될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각에서 저는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하나그룹주들 뭐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오션 지금 매수해도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물론 지금 매수를 한다고 해서 좀 수익으로 충분히 좀 장기간 끌고 가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공매도 재개가 되면 또 밀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면은 3개월 평균선이 60일선까지 조금 안착하는 거를 봐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한화의 어떤 이런 움직임을 우리 주목을 해보고, 하나오션이 또 그 중에서도 좀 강한 최대 수혜주가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 제가 또 이제 스마트머니 기법을 통해서 잡아낸 또 지금 1등 종목입니다. 100%도 지금 넘어간 상황이고, 어제도 사실 매수 가능 의견을 드렸고 오늘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대형 이슈들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선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더 저는 지금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 높게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월말에 나올 공매도 재개 이후에 눌림을 차라리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방산주 관련해서 이야기를 꼭 좀 하나. 항공우주. 맞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뭐 LIG 넥선도 밀렸지만 네. 한국항공우주는 뭐 10%까지도 그렇죠.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단기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올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카이가 지금 수리온헬기가 전소되는 사건이 어제 터졌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조금 빈약하다라고 보고요. 제가 화면을 하나 조금 네.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투자자별 매매 동향 화면입니다. 보면은 이걸 조금 제가 이제 이렇게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보면은 2월 중순부터 굉장히 매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세 옆에 보면 차트를 보시면은 쭉 직선으로 올라가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매수하면서 올려놨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나올 구간은 충분히 됐다라고 보는 거고, 중요한 게 이제 또 이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조금 매도를 해놓는 작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이 또 저는 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국항공우주처럼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거는 굳이라는 사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화그룹주 오늘 이슈가 컸던 만큼 이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여쭤보자면, 사실 오스탈에 대한 지분 인수 소식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오늘 강한 시세가 붙었지만, 이번이 제도전이고 역시나 적대적 M&A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될 것이다라고 확신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될 경우에는 주가가 확 밀릴 가능성도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당연히 사실 차익 실현 구간이 충분히 나와줘야 되는데 충분히 그 명분으로도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하나오션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굳이 이 오스탈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성장성만으로도 충분히 주가는 장기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단기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또 이제 공매도 핑계를 삼아서 또 혹은 인수 불발을 삼아서 빠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플러스 알파 차원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 부분이 좀 리스크적으로 다가온다면 그 역시 한 가지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는 강관 관련된 종목입니다. 오늘 동양철관이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고 아무래도 오늘 조선 종목들이 강하다 보니까 강관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좀 해프닝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거래소가 예. 정지가 됐습니다. 예. 이런 경우가 있는 건지 어떤 좀 해프닝으로 받아들이면 좋은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넥스트레이드 거래소랑 좀 중복이 되면서 뭔가 네. 좀 시스템 오류가 있는지는 저도 이제 자세한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그 11분 11시 37분 7초부터 44분 16초인가요? 까지 7분 정도 이제 코스피에서 저도 이제 그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냐고, 저만 그런 네. 거냐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받았는데, 정상화가 결국 됐어요. 근데 동양철강만 정상화가 계속 안 되다가 맞아요. 12시 10분 정도부터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LNG 관련해서 이슈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슈가 있어서 동양철관이 정지가 당하기 전에 이미 19% 정도 오르고 네.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미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언제 들어갈지 노리는 매수세가 많은 상황에서 지금 멈춰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3시 11분부터 재개가 됐습니다. 장 거의 막판에 재개가 되다 보니까 매수세가 그때 확 급격하게 몰렸죠. 매수세가 네. 쏠리면서 좀 상한가를 조금 안착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실 이제 알래스카 이제 주지사가 이제 다음 주 24일에서 25일 아주 한국을 방문을 하고요.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 면담을 한다라고 합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면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 이제 재료가 되겠고 모멘텀이 발생을 했죠. 다음 주까지 사실상 더 이어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발생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이죠. 가스관 사업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만약 이번에 하게 되면 많은 강관이 들어갈 겁니다. 강관이 들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철강과 강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동양철관이라든지 뭐 화성, 밸브, 하이스틸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저는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거든요. 철강 기업들이 이제서 막 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이야기 나오면서 반등을 하기 시작해서 아 지금 이게 좀 시작점 같다. 더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드렸고 더 가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더 갈 거라 봅니다. 다음 주까지는 확실히 단기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기적인 시각으로는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강관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은 해프닝이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쫙 봤을 때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대장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우선 그 오늘만 놓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하이스틸이라든지 사실 이제 대장주도 중요하겠지만 네. 제가 이 관련해 가지고 종목을 공략주로 소개해드린 종목이 한 종목이 있습니다. 화성밸브라고 네. 하는 그 종목을 조금 더 저는 주목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이스틸과 함께 화성 밸브까지 추천 종목으로 나간 적이 있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AI 소프트웨어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벤트도 많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GTC 2025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슈가 계속해 더해지다 보니까 저가 매수세를 좀 노리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오늘 AI 소프트웨어 중에서 그 단연 의료 AI 쪽이 맞습니다. 가장 그냥 독보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사실 이 의료 AI가 데이터를 통해서의 어떤 빠른 초기 진단 그리고 고객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이제 시장에서 인식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보고서를 통해서 했는데 사실 세간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지난달에 샘 알트만도 이제 와가지고 의료 AI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진중한 사업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지금 GTC 같이 이제 이런 어떤 AI 가장 최대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는 네. 상황에서 이런 보고서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사실 21일입니다. 엔터프라이즈 AI 솔루션에 대한 또 공개가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가장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엔터프라이즈가 사실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는 가장 핵심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지금 미국의 그 사례를 보면 팔란티어 같은 경우가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AI 관련해서. 이게 엔터프라이즈 AI인데 보통 우리가 LLM, 그러니까 인공지능 언어 모델의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네. 물어보게 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이라든지 가이드 설정 값에 맞춰서 어떤 해결 지점을 문의를 했을 때 본인들의 어떤 가이드 기준에 맞춰서 이 솔루션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상관관계의 오류 혹은 기납적 추론의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엔터프라이즈라는 것은 뭐냐면 그 기업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기업 안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커스터마이징하고 학습을 하는 과정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 어떤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실증적인 데이터를 더 조금 정형화하고 더 이제 맞게끔 사용을 할 수 있으려면 엔터프라이즈 AI 기술이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그래서 21일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됐었을 때 저는 더 크게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번 AI 모멘텀,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저는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핵심이 될 수 있는 주제가 21일에 있는 행사다. 요 정도로 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좀 볼 수 있다. 다만 계속 제가 이제 그 강관 쪽도 마찬가지고 좀 단기적이라는 이름을 계속 붙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제가 시장 이야기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지금 관세 이야기를 일부러 안 한다 생각을 해요. 시장 조금 반등을 기다려주는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런 게 어딨어. 다 같이 내려가자. 그렇죠. 이게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단편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결국에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의료 AI라던가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면 내려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늘 조심조심 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대응 전략 필수적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의료 AI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이 미국 증시가 연이틀 상승으로 마감함에 따라 우리 시장도 오늘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간에 거래 시스템에 이제 지연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오늘장 다소 혼란스러운 장세가 이어졌었는데요. 그럼에도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 코스닥은 소폭으로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코스피 2612선, 코스닥은 745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수급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렸던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오늘 보합에서 장을 마감하게 됐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또 거래대금 1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반도체주 관련해서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 GTC 2025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에서도 1위 종목으로 담아갔던 종목은 SK 하이닉스였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시고요. 다음으로는 한화오션, 한화엔진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 6.68%, 13.71%의 상승세인데요. 하나그룹주 오늘 좋은 소식 하나 들려왔습니다. 이 글로벌 방산 기업이죠. 이 오스탈에 대한 지분을 9.9% 인수했다. 인수 전에 재참여를 할 것이다 라는 소식 함께 들려오면서 하나그룹주에 대한 매수가 수급이 강하게 유입됐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까지 함께 보시면 LNG선에 대한 수혜를 계속해서
계속해서 받을 것이다 라는 소식까지 함께 들려왔습니다. 이 알래스카 LNG 특수선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라는 이 수혜주로 거론이 되면서 관련 업종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다는 점은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아까지 오늘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이름 올리고 있네요. 매도세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오늘은 10.53%의 급락세를 보였고요. 현대로템, LIG넥스원, SK하이닉스, LS일렉트릭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관에서는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점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에서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기관에서 담아갔었던 종목은 상위 종목으로 이름 올리고 있는 종목은요. SK하이닉스였습니다.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이 기관과 외국인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기관에 강한 러브콜 받으면서 1위 자리를 지켰고요. 삼성중공업, KB금융, 현대로템, 하나오션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도 종목도 함께 보시죠. 기아가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기아를 또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담기도 했는데 오늘 기관에서는 또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LG에너지솔루션, 네이버, 한국전력까지 또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에서도 주로 담아갔던 종목군들 제약바이오였습니다. 역시나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수급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이름 올리고 있는 펩트론 4.35%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으로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오리엔탈 전공 오늘 2거래일째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신고가를 썼던 날인데 12.75%의 상승세였습니다. 다음으로는 TNL 10.38%의 급상승세, HLB,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JYP엔터 오늘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9.61%의 하락세로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출회가 됐고요. 삼천땅제야, 로보티즈, 카페24, PSK홀딩스는 오늘 외국인이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관에서도 보시면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는 알테오젠 같은 제약바이오 업종으로의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또 신고가였습니다. 0.91%의 상승세로 기관의 강한 부름받으면서 장을 마감하게 됐고요. 에코프로, 엠로, 루니, 테크윈까지 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엠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14.82%의 급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루니 또 9.16%의 급상승세입니다. AI 관련된 종목들 이제는 바닥인가, 이제는 저점인가 라는 전망 아래에 계속해서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매도 종목도 함께 보시죠. JYP엔터, 고영, 에어레인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 오늘 24.67%의 급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 또 신고가를 썼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원익홀딩스, 올릭스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예, 시장의 신규 예탁금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수급은 계속해서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슈를 쫓아다니고 시세를 쫓아다니다 보면은 결국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선점해서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오늘도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요 스마트머니 기법을 통해서 저는 사실 이미 3개월 넘는 기간 동안에 이 방송에서 증명을 충분히 저는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기법이에요? 똑똑한 돈을 잡아내는 기법이다라고 해서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어떤 돈이 똑똑한 돈이죠? 개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매수 자금을 우리는 똑똑한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만으로는 시세의 연속성을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제공받지 못한,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주포들이 매집할 때 들어오는 돈을 똑똑한 돈, 즉 스마트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스마트머니는 뉴스보다 먼저 들어오는 게 정상이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느냐? 제가 스마트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신호가 일봉 차트에 포착이 되면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굉장히 간단한 기법이 이 스마트머니 기법이에요. 그럼 제가 만든 이 신호가 정말로 이 뉴스 전에 모든 매집 자금들을 다 잡아낼 수 있는 거냐?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방송을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죠? 실제로 제가 만든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고 나서부터 주가의 흐름이 바뀌고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충분히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스마트머니 기법 매매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포인트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좋은 기법과 그렇지 않은 기법은 딱 두 가지를 놓고서 조금 구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수익성입니다. 당연하게 느낄 수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성 좋은 기법을 한번 만들어 봐라고 했을 때 대부분 다 어떻게 포인트를 잡냐면 승률의 포인트를 잡아요. 그러니까 특정 패턴이 나오고 나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할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더 많은 모델, 이거의 수익성이 좋은 모델이다라고 해서 이걸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대로 가져가서 적용을 해서 매수 매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마이너스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승률이 아니고 손익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과한 겁니다. 손익비를. 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10종목 중에 8종목을 이겨요. 표면상으로는 되게 좋아 보이죠. 높은 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8번을 이겼을 때 플러스 2, 3%로 이기다가 두세 번 졌을 때 마이너스 10%로 진다면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손익비라 말씀드렸죠.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손실 확정이 났을 때 손실폭보다 수익 확정을 냈을 때 수익폭이 더 크다면 이게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머니 기법은 승률도 좋지만 손익비가 매우 좋은 기법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법이 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충족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매매 방법론 자체가 복잡해버리면은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실수할 빈도도 덩달아서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머니 기법은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첫 줄부터 한번 볼까요? 우선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스마트머니 신호는 제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제가 잠시 후에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다 안내 드릴 겁니다. 이것을 일봉 차트에 등록을 하면 포착이 되겠죠. 이 포착된 날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시작된 날. 왜 그러냐면 신호가 진짜로 포착이 되면은요,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포착일, 시작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하기 제한되겠죠. 하지만 시작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추가적으로 매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포착일로부터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데, 그럼 우린 어디서 잡을 수 있느냐? 포착 후 조정 시 기준봉 저점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호 포착일 캔들 있잖아요. 이 캔들 저점 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만 안 내려왔다가 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혹은 이 포착일 고점, 윗꼬리 고점을 나중에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도 너무 어렵다. 쉽다면서 이거 너무 어려운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마지막 방법이 사실 가장 간편하고 좋아요. 뭐냐면 실제로 신호가 포착이 되죠. 포착일 이전보다 이후에 정말로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그러면은 그냥 주가 위치와 상관없이 이거는 추가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근데 거래량이 바로 안 늘어난다. 그럼 우선 보류를 했다가 추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손익비라 말씀드렸죠. 당연히 손절 추세선, 손절 기준도 중요합니다. 손절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손절폭은 짧게 나와야 되고 수익폭은 크게 챙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추세선도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잘 지키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것만 숙지해서 거래를 하면 어떤 것이 가능하냐?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예시 종목을 통해서 한번 설명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예시 종목 이야기를 하면
너무 결과론적인 이야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요, 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스마트머니 기법을 가지고 매번 방송 말미에 공략주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죠. 제가 이전 방송들에서 소개해드렸었던 종목들 한번 다 돌려보세요. 대부분 다 요 예시 종목들처럼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리뷰 종목도 3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 종목들과 리뷰 종목들까지 한번 쭉 보시면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첫 번째 예시 종목인데요. 자, 보시면 다들 아시죠? 작년 연말에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드디어 삼성전자에서 지분 인수, 35% 지분을 인수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분과 합쳐서 총 58%의 대주주가 됩니다. 이제는 삼성 로보틱스라고 불려도 되겠죠.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스마트 머니 기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공시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자, 한번 이 내용을 보세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은 뭐예요, 이거? 양사 간의, 양회사 간의 어떤 협의 과정을 통해서, 그죠? 어떤 이제 내용들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요 정도 지분을 양수하고 양도하겠다라는 계약이 체결되고, 공시가 되고 뉴스로 우리한테 전달이 됩니다. 우리는 공시가 나온 날부터 알 수가 있지만,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요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의견 조율을 하는 과정 속에서 미리 알 수가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포는 회사 내부 관계자냐? 함부로 그렇게 특정하진 않겠습니다. 자, 단순한 이해관계자들일 가능성이 또 높고요. 그들의 가족, 친척, 지인일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심지어 주포들이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스마트 머니 신호는 먼저 잘 포착을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제가 이제 하얀색 네모박스 표시를 해놨어요. 올해 첫 거래일이죠. 첫 거래일에 무려 점 상한가까지 올라가잖아요. 그죠? 점 상한가 올라갑니다. 망치형 캔들이긴 하지만. 자, 이때 삼성전자 지분 이슈가 뜨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거래가 장이 열렸을 때 다음 거래일에 상한가를 간 거예요.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녹색 기둥 표시입니다. 뉴스가 뜨면서 상한가를 가기 전에 2번이나 이렇게 포착을 해줬어요. 11월 7일, 12월 24일. 자, 근데 제가 첫 번째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앞에서 매집의 시작일이다. 자, 포착일 이전의 거래량이 어때요? 없습니다. 수개월 동안 거래량이 없어요. 근데 포착일 직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죠. 거래량이 잘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자, 신호가 포착되고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온다. 요 공식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손절 추세선인 노란 추세선 안 깨고 계속해서 올라가서 이제 최초 이제 포착일 종가 대비 200%가 넘는 시세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자, 포착 그다음에 거래량 늘어날 때 매수라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여기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한번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실제로 보세요. 최초 신호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 없잖아요. 포착일 직후부터 거래량 늘어나죠. 자, 포착일로부터 뉴스가 나오면서 이게 상한가를 가기 이전에 요 갑자기 늘어난 거래량 뭐예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확정할 수는 없지만 스마트 머니 기법 이론을 갖고 붙여놓으면 어때요?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예시 종목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예시 종목 설명드릴게요. 비슷한 결의 재료예요, 사실. 올릭스라는 기업이고요. 계약 체결일이 2월 7일이죠. 빅파마 기업인 일라이 릴리에 무려 9,100억이 넘는 규모의 기술 이전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정말 커다란 뉴스죠. 그죠? 마찬가지죠. 양사 간의 협의가 있고 나서 계약이 체결되고 공시로 그 뒤에 우리한테 전달이 되는 내부자 정보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가 그럼 어디서 포착되는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뉴스가 나오고 요 날입니다. 뉴스가 나온 날 요 날이에요. 2월 7일에 뉴스가 나오고 어때요? 3연상을 갔습니다. 점 상한가, 상한가. 3연상을 올라가는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일주일 전에 이렇게 포착을 해줬어요. 포착일 이전에 보세요. 추세가 없죠. 거래량도 없습니다. 추세가 없다가 신호가 뜨고 나서 추세가 올라가고 거래량이 늘어났잖아요. 자, 포착일 이후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어때요? 이렇게 3연상까지도 나올 수 있는 기법이 뭐다?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 요 신호,
요 손절 추세선 제가 다 보내드립니다. 무료로 다 보내드린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좋은 예시 종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 해도 그리고 요 기법을 통해서 공략주를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매번 증명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보이는 것만 믿으시고 제가 말하는 것은 믿지 마세요. 그냥 보셨다면 그 보이는 대로만 믿으시면 되고요. 요 기법 그냥 제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직접 사용해서 검증해 보시고 잘 활용을 해보셔서 좀 잘 한번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재 멘토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 나도 꼭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먼저 읽는 그런 기법이라고 하니까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합니다. 남겨주시면 선착순으로 다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방송에서 저희가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포착된 종목들 수익률이 어떠한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탑5 리스트만 먼저 쭉 보여드릴 텐데 이 중에서 오늘 리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종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로보티즈인데요. 이제 물적 분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반대 의사를 일단은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5년 안에는 상장할 이야기가 없다라고 회사에서는 밝히긴 했습니다만 시간의 거래에서 8% 넘게 밀렸습니다. 어떻게 되고 가야 되는 게 좋은 건가? 이 종목으로 사실 수익 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다행인 게 지금 어쨌든 수익 폭이 그렇죠. 상당히 100%가 넘죠. 네, 나 있는 상황이라서 뭐 악재가 떠서 만약에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으로 그쵸.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루 이틀 정도는 사실 좀 지켜봐도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조금 오래 너무 끌고 가기 힘들다 네. 하시는 분들은 다 정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사업 부분에 대한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부분들만 따로 물적 분할을 하는 거고요. 네. 로봇 사업을 전체를 다 물적 분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다 모멘텀이 죽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충분히 다른 로봇주 대비해서 매력도가 그동안 더 많이 올라온 주식인데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밀릴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네네. 그래서 나는 지금쯤에서 조금 정리를 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리를 하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진짜 정말 길게 본다면 제가 제시드렸었던 그 목표가를 언젠가 조금 도달을 할 가능성이 저는 그래도 더 높다라고 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리뷰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는 사실 예상이 없었던 종목이긴 한데 로보티즈가 물적 분할 공시를 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격파가 좀 시장에 있을 것 같아서 이에 대한 내용까지 풀어드렸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아직 넥스트레이드에 좀 포함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장 초반에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 이 종목 목표가 도달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니까 초이스를 하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시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리뷰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동훈하나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보여줬습니다. 23,8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1차 달성 수익률 13.88% 기록하고 있는데요. 빠른 기간 안에 이렇게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들고 오셨을 때 이 종목 끼가 많지 않아요. 제가 질문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우선 동사 재료가 좋죠. 우선 비침습 혈당 측정 네. AI 의료기. 그때도 제가 정말 자료들이나 이런 거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임상 기대감이나 피드백이 빨리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라이다용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 기대감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 자체는 여전히 조금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10월 차트부터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차트가 조정이 나오다가 스마트 머니 신호가 12월 10일에 포착이 됐고요. 그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한참 뒤에 제가 뒤늦게 드렸습니다. 뒤늦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1차 목표가 달성이 나온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신호를 먼저 받아가셨으면 더 저점에서 거래량이 늘어났을 때 빠르게 매수를 해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호를 받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다음 목표가를 또 제가 제시를 드려야 되잖아요. 1차 목표가가 23,600원이었는데 2차 목표가는 제가 좀 높여보겠습니다. 네. 27,000원까지
한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훈하나텍 1차 목표가 오늘 넘김이 나왔습니다. 23,800원까지 고점이 터치가 됐는데 27,000원까지 2차 목표가 제시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보통 10% 수익률로는 만족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역시나 매수 지금 괜찮은 거죠? 저도 지금 매수 충분히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 동훈하나텍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다라는 분들은 신규 매수 관점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2차 목표가 27,000원까지 홀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리뷰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텍입니다. 이 종목도 비슷한 시기에 추천을 받은 종목이었고 방산 종목들이 이제 다 가니까 조금 사이즈를 줄여볼까 해서 들고 오셨던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도 리뷰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동사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과 방산에 관련된 기대감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을 왜 가지고 있냐면 그 이제 지뢰를 제거하는 로봇을 실제로 공급을 한 바 있습니다. 개발을 또 하고 한 바 있고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좀 실적을 거둔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재건이 실제로 현실화가 되게 되면 지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매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 차원에서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고요. 그 반대 포지션에 있었을 때는 이제 방산 펀드에 대한 모멘텀이 커질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제가 그 중소형 그 방산 기업들 중에 가장 잘 봐야 되는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드론이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안에서 수혜를 여전히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 옆자리로 가다가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2월 18일에 공략주를 소개를 드리니까 어때요?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고 여전히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퍼스텍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저희 목표가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종목인데 약간 눌림이 나왔을 때 들어가 보시는 거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2차 목표가 4,700원까지 홀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형 방산주 내에서는 드론의 모멘텀을 반드시 챙겨가셔라 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 조언까지 들고 가시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수익핑 이렇게 불러봐야 될 것 같아요. SAMG 엔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2차 달성 수익률로 50% 가까운 수익률을 보고 있습니다. 3차 달성 목표가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여전히 오늘도 매수 가능한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선 흑자 전환 4분기 흑자 전환 했고요. 올해는 연간 단위로의 어떤 흑자 전환을 보여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좀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티니핑은 너무 이제 쉽게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여러 가지 캐릭터들 더 늘어나는 캐릭터들 점점 더 좀 모으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고 IP 쪽에서에 대한 어떤 성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그리고 최근에 그 SM 엔터테인먼트와 통합 콘텐츠 MOU 체결 소식까지 전해졌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차트 한번 볼까요? 보시면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기 전에 추세가 없고 뜨고 나자마자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저 때 만약에 바로 잡았다면 지금 거진 수익률이 100%가 넘어갑니다. 근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제가 소개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미 한참 올라가고 나서도 소개를 드렸는데도 47%나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만큼 스마트 머니 신호가 더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거고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늘어난 다음에 바로 실적 발표라든지 MOU 체결 소식이 뜨면서 올라가잖아요. 다 이런 로직대로 간다라는 걸 제가 계속 증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 신호 꼭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셔서 검증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검증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받아가셔서 직접 등록해보시고 검증해보시고 사용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머니 신호가 뜬 거는 1월 달이고요. 추천을 한 건 2월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간의 공백이 있죠. 미리 들어가셨다면 더욱더 높은 수익을 바라볼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스마트머니 기법 꼭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다 무료로 제공되니까요.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추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은 아마 되게 의외다라는 생각을 어떤 종목일까요? 하실 수 있습니다. 농심입니다. 아, 음식료로 가는군요. 농심 같은 경우에는 요새 뭐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도 할 것 같고 음식료 가격 인상에 대한 그런 모멘텀까지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스마트머니 신호가 대형주 단에서도 그렇게 막 잘 뜨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제가 대형주를 들고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네. 나왔다 하면은 그래도 항상 좀 시세를 잘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포인트를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사는 아시겠지만 라면 쪽에 대한 매출 비율이 81%입니다. 자, 한번 차트 제가 화면을 준비한 화면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면 쪽에서 보면은 수출이 내수도 올라가는데 수출도 조금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미 작년에 그
월마트의 선반에 신라면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성과가 좀 가시적으로 나오는 것이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네.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앵커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었던 가격 인상. 어제부터입니다. 어제부터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익성을 끌어올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이 농심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출고가를 평균 7.2% 인상한다라고 하고 신라면은 5.3%, 너구리 4%, 안성탕면 5%대 이렇게 라면 쪽에 대해서도 거의 한 평균 5%에서 7% 정도 인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라면에 대한 매출이 크고 특히 신라면 쪽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쨌든 이 가격을 5% 인상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조금 더 숫자가 많이 찍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이게 또 핵심 재료가 될 것 같은데 말레이시아 1위 온라인 플랫폼인 틱톡이 운영하는 틱톡샵에 라면 최초로 브랜드샵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신라면 툰밥 판매에 나섰다. 이거 어제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말레이시아 쪽에 대해서 지금 라면 시장 규모를 제가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아래 그래프를 가지고 왔어요. 보시면 이 2018년도 때부터인데 현재까지 라면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농심의 어떤 성장 모델을 보면 어때요? 지금 정리를 해보면 가격을 인상을 해가지고 조금 더 수익성이 개선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공략하고 있는 시장 자체가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업사이드 요소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재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중간에 있는 이제 노란색 곡선이 PER이고요. 맨 아래가 자본 총계.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캔들 차트가 이제 월봉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면 어때요? 장기적으로 2017년부터 중심 가격, 평균 가격은 동일합니다. 2024년 최근에 올랐을 때 제외하고 보면은 동일한데 PER도 떨어지고 있고 자본 총계는 올라가고 있어요. 자금이 많아지고 있어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같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업사이드 요소, 수익성 개선, 게다가 밸류업 기대까지 같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은 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도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이제 스마트 머니 차트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가 2번이나 포착을 했어요. 추세 우하향을 하다가 2번이나 포착을 2월에 한번 포착, 3월 5일에 포착을 했고 중요한 거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 늘어나죠. 그래서 매수 포인트가 된다 말씀드리고요.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 의견 드리고 1차 목표가 45만 원, 손절가 36만 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주에서 스마트 머니 기법이 떴습니다. 그리고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주고 있는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길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서 내일 목표가 45만 원까지 보시고 손절가 36만 원까지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순환매 장세 지겹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먼저 선점할 수 있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남몰래 즐기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마트 머니 기법이 여러분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에게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꼭 드리도록 하겠고 종목 진단도 다 받고 있습니다.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고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